홍 후보자님의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겁니다. 밖에 나와서 직장에서 또 TV 출연하셔서 또 각종 강연하실 때는 왼손을 쓰시고 집에 가서는 오른손을 쓰시는 겁니다. 아주 표리부동하신 행위인데 자신은 지키지도 못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코미디죠. 사적 영역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는 진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한 부분만. 네,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님. 강남 좌파라고 그러고요. 의원님, 프랑스에 가면 캐비어 좌파라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샴페인 좌파라고 합니다. 리무진 좌파라고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됩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특목고 없애겠다. 뭐 좌파 교육감들도 다 특목고 없앤다 그랬죠. 그러나 실세들은 자신들 외고 특목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빨리 집 팔아라고 그러죠. 이 정부 실세들 다 다주택 소유자 많습니다. 집 팔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인가? 2008년이죠? 9년인가요? 그 광우병 사태 아시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당시 우리 농림부 장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 들어간 햄버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좌파들이 그랬죠. 그 지도자 좌파들은 자기 자식들 대부분 미국 유학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좌파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어느 언론 보니까 낡은 가방 들고 인터뷰하는 모습,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사진에. 정말 참 연출은 잘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은행의 불일치를 넘어서 신적폐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입니까? 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입니까? 우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적폐입니다. 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나요? 물론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금 안 내려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건물 매매, 토지 정여, 딸과 어머니가 쪼개서 정여를 받고 그 정여에서 회피하려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에게 2억 2천만 원 대출해 줬다. 그리고 딸이 이름으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이것이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법에는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국민정서법에는 안 맞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가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홍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와서 TV 나가서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혼을 내실 때 정작 본인은 그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10년 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 세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실 때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하신 혁신입니까? 네, 존경하는 윤한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탐욕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 화수동 새우젓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그 추억이 저희 주변 이웃들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어린 마음이 지금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기는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제 공적 영역에서 우리 중산층 서민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 제 일관된 삶은 그렇게 표리부동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서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이런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좀 양해보다는 저는 인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집안의 사정은 다 다르고 또 누구에게나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정치를 하겠다 할 때 장인이고 부인이 찬성했습니까? 뭐 집안 사정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 반대합니다. 네. 다 반대하고 누구나 좋아할 부인도 좋아할 어쩌면 장모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있는 분들이 다 숙명처럼 어찌 보면 참 사회정의나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 할 때 과연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로는 공직에 나와 있거나 이런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집사람이 할 일이고 사실로 모릅니다. 특히 더 처가집적으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홍정화 후보님한테 의논할 때 법대로 해라 라는 소리부터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여파가 오고요. 또 이렇습니다. 그 부인 자식 특히 더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은 사위가 정치를 하니까 손자에게 물어주고 싶겠죠. 왜냐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논쟁이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남은 재산은 남은 재산이 남편 재산인데 왜 이런 것 갖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좌파는 못 살아야 되고 우파는 잘 살아야 됩니까? 우파는 항상 부자고 좌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그 말도 진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는 잘 살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 얼마든지 좌파적인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 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화 후보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어렵게 살았고 또 어쨌든 이거는 내 재산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던 건 인정하는데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얼마 전에 부인이 문체부에 압력을 줬다.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존경하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뭐가 있으면 계속 유언비어를 퍼져나가서 어찌 보면 후보자님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정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이제 보충 질의할 때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식을 특목고 특수중학교에 보낼 때 그때 어떤 집안 사정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봉양을 해야 되고 저희 둘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해당 중학교에서 이 추첨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그래서
응시했다가 추첨으로 되는 바람에 추첨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무슨 이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특수중학교들이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다 이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이 법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적으로 이럴 때는 충분히 사과를 좀 하셔서 장관님이 좀 되시면 사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기는 부처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처 업무 조정 관계 이러면서 또 국회의원은 또 한번 하셨고 또 그런 분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셔서 우리나라 진짜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들 또는 중소기업이 좀 더 나아질 수.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 들어간 햄버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좌파들이 그랬죠. 그 지도자 좌파들은 자기 자식들 대부분 미국 유학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좌파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어느 언론 보니까 낡은 가방 들고 인터뷰하는 모습,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는 모습 봤습니다. 사진에. 정말 참 연출은 잘 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은행의 불일치를 넘어서 신적폐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입니까? 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입니까? 우리 홍 후보자님의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겁니다. 밖에 나와서 직장에서 또 TV 출연하셔서 또 각종 강연하실 때는 왼손을 쓰시고 집에 가서는 오른손을 쓰시는 겁니다. 아주 표리부동하신 행위인데 자신은 지키지도 못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코미디죠. 사적 영역에서는 가장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는 진보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한 부분만. 네,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이것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님. 강남 좌파라고 그러고요. 의원님, 프랑스에 가면 캐비어 좌파라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샴페인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적폐입니다. 왜?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시나요? 물론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금 안 내려고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건물 매매, 토지 정여, 딸과 어머니가 쪼개서 정여를 받고 그 정여에서 회피하려고 어머니가 초등학생 딸에게 2억 2천만 원 대출해 줬다. 그리고 딸이 이름으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이것이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법에는 맞을 수 있죠. 이무진 좌파라고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됩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특목고 없애겠다. 뭐 좌파 교육감들도 다 특목고 없앤다 그랬죠. 그러나 실세들은 자신들 외고 특목고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빨리 집 팔아라고 그러죠. 이 정부 실세들 다 다주택 소유자 많습니다. 집 팔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인가? 2008년이죠? 9년인가요? 그 광우병 사태 아시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그 당시 우리 농림부 장관 우리 여기 그렇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국민 정서법에는 안 맞습니다. 국민들 가슴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가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홍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와서 TV 나가서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 혼을 내실 때 정작 본인은 그 시점에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비판하고 10년 후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 세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후보자님이 그렇게 비판하고 다니실 때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하신 혁신입니까? 네, 존경하는 윤한원 의원님